이름하여 메디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그 아성이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EPL 최고의 듀오로 이름 날리던 손 케인의 아성이 존재나 했었냐는 듯 금세 무너지고 메디슨과의 합작골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며 이른바 메디손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리는 현지 언론들의 오바스러운 보도가 하늘에 찌르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변수를 하나 정하고 다른 변인을 계속 바꿔가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찾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고 간단한 원인 판독기인데요. 요즘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케인, 메디슨,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수많은 골을 만들어낸 손흥민의 짝이 있어왔지만 늘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최고의 듀오를 만들어낸 데 중심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손 선수가 상대를 빛나게 해주기도 때로는 자신이 마무리 지으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듀오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케인과의 듀오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왕의 DNA를 지닌 잉글랜드 성골 케인만 빛나게 해야 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해왔습니다. 손흥민 억제기, 콘테, 다이어, 케인, 요리스만 없어도 수십 골은 무리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예언하던 세상이 열렸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타이밍 맞게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짝이 나타나니 그야말로 축구 도사가 된 겁니다. 반면 메디슨과 히샬리송은 팀플레이의 정석 소니가 없는 곳에서는 지금과 같은 기량을 펼치지 못하죠. 다행인 것은 전 세계가 알고 당사자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전후 인터뷰에선 늘 손흥민 이야기만 하고 대표팀에 가서도 소니가 없으니 잘 안 된다. 빨리 보고 싶다는 말을 날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소니가 단순히 골을 넣어서 좋은 게 아니라 왜 또 어떻게 넣었길래 이렇게 좋은 것인지를 되짚어보며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지난 여름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 합류한 잉글랜드 대표팀 미드필더 제임스 메디슨이 손흥민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케인에 대한 이야기에 정색하며 화내질 않나 그 외엔 무조건 깔때기처럼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아서 기자가 당황하기도 했다는데요. 영국 현지 매체 데일리 메일은 며칠 전 손흥민과 메디슨, 브로맨스를 드러내다 라는 기사에서 메디슨의 수뇌부에 대한 특집 기사를 게재합니다. 최근 EPL의 특급 신성으로 떠오른 메디슨을 조망하기 위한 기사였지만 사실상 저기 저 먼 나라 한국 선수 손흥민 특집 기사가 되어버린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릴게요. 메디슨은 대뜸 말합니다. 손흥민은 타고난 나이스가이다. 아침에 볼 때마다 꼭 껴안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랄까.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토트넘의 많은 팬들이 매일 아침 손흥민을 안아주고 싶을 것이다. 운 좋게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기자는 이 말을 하면서 메디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호탕하게 웃었다고 하는데요. 기자는 이어 이 발언이 케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심각해진 분위기 바로 다음에 나와 팀과 메디슨의 인생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죠. 이어 메디슨은 사실 손흥민은 자신의 관심 밖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팀 레스터시티가 당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을 정도로 주목받는 팀이었지만 사실 손흥민을 비롯한 동양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고 자연히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는 선수 한 명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일화가 몇 개 있다며 그중 하나를 풀어놓습니다. 레스터시티에서 뛸 땐 손흥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는 경기 후면 꼭 나에게 와서 악수를 청하고 안아주면서 내 플레이를 칭찬했다. 단순히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플레이에 대한 이런저런 리뷰와 함께 나중에도 꼭 같이 뛰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손흥민은 매번 했다.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쏟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인간적으로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준 손흥민의 인성 수준에 극찬한 건데요. 이어서 캡틴으로서의 리더십 역량에 대해서도 찬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따뜻한 사람이자 환상적인 주장이다. 나의 축구 인생 20년에 이런 인물은 처음이다. 우리 팀 멤버 누구도 손흥민을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선수단 전체에 자연스럽게 전염시켜 팀을 바꿔간다고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또 동료 선수에게 들으니 괜히 더 기분 좋은 평가인데요. 메디슨은 이제 자신이 넘어야 할 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즉 자신의 현재 분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쉽지 않은 고백도 합니다. 주장 겸 간판 스타이자 에이스이기도 한 손흥민과의 호흡을 완성 단계로 끌어올리는 게 남은 과제라고 말입니다. 그는 전 소속팀에서 함께 뛴 스트라이커는 제이미 바디였는데 여러모로 손흥민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길게 말하긴 어렵지만 그냥 소니가 엄청나게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만 알아달라. 이제 나는 미드필더로서 우리 팀 스트라이커와 파장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공을 건넸을 때 공격수가 의도한 것과 다른 플레이를 하면 서로 잘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피치 위에서 최고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고 소니와는 특히 서로에게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가 공을 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준다는 것을 단번에 알고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기력으로도 생활로도 이른바 브로맨스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A매치 시즌 직후 치러진 풀럼과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한 뒤 매디슨은 BBC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역시나 우린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소니와 함께 뛰는 것은 정말 즐겁고 어린 나이에 소니를 만나 내 축구 인생이 더 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영광스럽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선수다. 한국에서 월드클래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 토트넘 선수들도 소니를 월드클래스가 아니라며 놀리는 장난을 치긴 하지만 사실 소니는 확실한 월드클래스 선수다. 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며 사실 케인에게도 월드클래스라는 수식어를 붙이진 않는다. 우린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번 시즌을 시작으로 우린 많은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자 이를 시샘이라도 하듯 귀신같이 불화설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풀럼전 매디슨이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받아 쐐기골을 완성한 후 연출됐던 장면을 짚으며 잊지도 않는 불화설을 만들어낸 건데요. 토트넘이 2대0으로 앞선 후반 30분 손흥민과 매디슨이 겹치는 장면이 바로 그 문제의 장면이었습니다. 전방 압박을 펼치던 매디슨이 상대 박스 왼쪽에서 상대 수비수로부터 공을 탈취했습니다. 그 공은 손흥민 쪽으로 굴러갔고요. 당연히 손흥민은 슈팅 자세를 잡았는데 문제는 매디슨 역시 골 욕심을 낸 겁니다. 그런데 결국 슈팅을 때린 건 매디슨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자리가 겹치며 멈칫하는 바람에 공은 수비 발을 맞고 튕겨나가고 말았죠. 추가골 기회가 무산된 매디슨은 두 손을 들어 손흥민을 바라보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고요. 물론 이에 손흥민은 지혜롭게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기레기들은 곧바로 손흥민과 매디슨이 싸웠으며 역시나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은 무너질 것이라는 억측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매디슨에게 이에 대해 묻기도 했죠. 그런데 매디슨이 금방 다시 정신을 차렸는지 손흥민과의 다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우리는 진짜 좋은 관계다. 소니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수며 절대 공을 던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같이 뛰는 것이 기쁘며 호흡을 맞춰가는 것이다. 경기 중에 의견을 표출하는 모습일 뿐이며 소니와 싸우는 일은 전혀 없다. 우리는 경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거두어달라라고 당부했죠. 사실 이와 관련해 포스텍 감독도 한마디 거둔 적이 있습니다. 팀 내에 아직도 패스를 하지 않는 선수가 몇 있다. 나는 그걸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팀 플레이로서의 축구에 대한 이해를 키워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 경기 흐름을 읽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을 낮추고 팀의 승리를 위하는 정신을 심어주고 있는데 손흥민 덕분에 이 일이 즐겁다라고 말이죠. 매디슨도 바로 그 인물 중 하나인데요. 젊은 날의 패기로 골 욕심을 내는 것이겠거니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일환으로 소니도 짜증에 짜증으로 맞대응하지 않았던 것이거니 싶고요. 토트넘은 이제 여러모로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케업 손왕이라는 말이 영어 버전으로 유행어처럼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해리 케인이 없으니 손흥민이 왕이 됐다는 말입니다. 성적이 입증했고 분위기가 증명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공식이 됐죠. 모두가 케인의 이적 이후 토트넘은 정말 끝났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구단 역사상 최고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 후 무패 행진에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토트넘의 추락을 예상했던 이들도 금세 입장을 바꾸어 손흥민과 포스텍 감독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만 이 순위를 유지한다면 우승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도 있죠. 그리고 이 중심에는 솔선수범 손흥민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각자 놀던 팀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고 팀은 말 그대로 팀이 됐습니다. 이번 경기 이후 손흥민을 통해 살펴본 매디슨의 충성서약이 바로 원팀 토트넘의 상징과도 같은 모습이죠. 크리스마스까지 우리 손 선수 다치지 않고 기량 발휘하며 이 기세 이어가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